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빠른 반등세를 좀 보여줬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적표를 열어보니까요. 낙제점 수준이라고 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상당히 증시 상승의 효과를 그대로 누린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오히려 손실은 더 커진 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그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보니까 한 12%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8%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간 17%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그 종목군들 순위를 좀 보니까 코스맥스를 또 많이 샀는데요. 주가는 한 달 동안 32%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유한양행, 한국콜마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매집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한 15%에서 22%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그 이유는 증권가에서는 단타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투자 시점 그리고 종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소폭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숨고르기 하는 그 구간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매수를 해야 될지 종목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시장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장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 오늘장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부재와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양상을 띌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0.56% 밀리고 있습니다. 1946.99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21선을 뚫지 못하고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분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장출발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9시 구간, 10시 구간까지 더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9시 50분경에는 1946.81포인트를 터치했는데요. 지금도 그 부근에서 지금은 1948선에서 지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급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더 강한 매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436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2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선 매수세 들어옵니다. 340억 원의 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하는 업종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장 하락하는 쪽 전기가스입니다. 계속 3거래일 연속 이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가스 2.89%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1.46%입니다. 오늘 좀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은 1.43% 하락, 은행이 1.18%, 종이목재가 0.84%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승하는 업종도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상승하는 쪽은 철강 금속입니다. 0.76% 오르고 있고요. 음식료품이 0.6%, 그리고 운송장비가 0.5%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도 0.34% 소폭 오르고요. 통신주도 오늘 0.34% 소폭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지금 상승하는 업종보다는 하락하는 업종들이 훨씬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철강 금속이 가장 많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1% 내의 상승세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요, 대체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는데요. 2% 가까이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8% 밀리면서 12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한국전력은 연일 강세 흐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3.17% 떨어진 55,000원, 54,000
7,900원 거래되고요. 삼성물산도 0.66% 밀립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SK하이닉스도 약세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연일 약세, SK하이닉스는 오늘 다시 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낙폭이 좀 깊습니다. 현재 4.08% 밀리면서 36,600원에 거래됩니다. 반면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37% 오르면서 47,950원 거래되고요. 현대모비스가 1.18% 오른, 1.38% 오른 25,700원, 25만 7천원. 그리고 현대차가 2.05% 올라갑니다. 상승폭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14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재계가 바로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주가가 240만 원대인데 이걸 바로 24만 원대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롯데 재가 이에 따라서 또 주가 상승의 기회로도 볼 수 있고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롯데 재가 이 경영권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롯데 재가 우선은 4.95%, 지금 윗골이 많이 달고 있긴 하지만 강세 흐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5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칠성도 덩달아 오릅니다. 2.14% 오른 209만 6천 원 거래됩니다. 롯데푸드는 0.57% 강세, 그리고 롯데쇼핑도 0.19% 소폭 오르면서 2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 면세점 사업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정부가 밝히면서 오늘장 이 면세점 관련주들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매기가 계속 쏠려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가장 지금 탄력이 좋습니다. 19.97% 강세 흐름,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지금 흐름 좋습니다. 최근에 이 한옥 호텔과 관련해서도 호재가 있었고요. 면세점에 대해서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5.56%, 5.42% 오르면서 7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5% 강세고요. 지금 롯데쇼핑은 좀 낙폭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현대산업도 3.73% 오르면서 4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도 소폭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시죠. 대우조선해양, 작년에 이 적자 소식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오늘 조선주들 일제히 밀립니다. 3월 들어서 조선주들은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 일제히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일제히 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10% 이상 폭락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도 개선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의 평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기대감보다 자본 확충과 현안 정리가 우선.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다시 1조 원에 가까운 영업 적자, 리스크온 시장 상황보다 기업의 회생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그 관점입니다. 자, 그림으로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해양 프로젝트 손실 처리 내역입니다. 4분기 영업 손실은 9,733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을 또다시 크게 하회했다면서 해양 매출 손실 8,750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부분 자본 잠식 상태이며 부채 비율은 4,178%로 1조 원의 추가 증자를 가정해도 예상 부채 비율은 1,265%에 달한다며 조선업종 특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높은 비율임은 분명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결 순차입금은 7조 9천억 원으로 3분기 대비 4천억 원 감소했으나 상반기 해양 매출 피크로 유동성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해양 프로젝트 인도 기준 수주 잔고 비중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시장의 리스크 완화 분위기를 반영해서 조선업종의 강한 반등이 있었지만 시장 상황보다 기업의 회생 여부가 중요하다.
있다며 올 상반기 시추선 11척을 인도 예정인데 이에 대한 협상과 상반기 해양 생산 설비의 원활한 마무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란 재진출이나 신규 수주는 현안 정리 후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고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회생을 위해서 최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채권단의 추가 유동성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죠.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 인내가 필요한 시점, 투자 의견 보유, 그리고 목표 주가는 7,000원으로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는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해양 플랜트에서 추가 손실 발생, 수주 부진 지속 이렇게 포인트를 뽑았습니다. 자, 그림으로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3조 7,448억 원, 영업적자 9,733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면서 해양 플랜트 공정 지연, 원가 상승으로 7,800억 원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장기 외상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700억 원 등을 인식해서 영업 적자가 확대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대규모 손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수익 공사 매출이 지속되고 있어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연간 수주 추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LNG선 9척, 컨테이너선 11척 등 43억 5천만 달러 수주를 확보하는 데 그쳤고 2015년도 수주 목표는 100억 달러로 책정했으나 수요 부진으로 수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수주 잔고와 주가 흐름인데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PBR은 2.2배 수준으로 수주 부진과 낮아진 이익 창출 능력을 감안할 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시점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입니다. 여전히 살얼음판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도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6,2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해양 플랜트 인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실적 가식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저유가 지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주 부진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 관점입니다. 내용 그림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4분기 잠정 실적 보고 계시는데요. 4분기 실적은 당사 전망치와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회사 전망대로 상반기 중에 시추선과 해양 플랜트 인도 일정이 어느 정도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전체 매출 기준 수주 잔고 39%를 차지하고 있는 LNGC가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수주가 44억 불에 불과했고 유가 하향 안정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불안감은 상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실적과 밸류에이션 표인데요. 대규모 손실로 PBR 2.1배,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PBR 1.9배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낮다면서 산업은행의 지원 한도 1조 8천억 원이 모두 증자로 지원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 주가는 PBR 0.64배 수준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한 다른 조선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낮아서 투자 의견 매도와 6,200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확인해 봤는데요. 주가 흐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오늘 많이 내립니다. 닷새 만에 오늘 급락하면서 10% 가까운 하락입니다. 9.44%가 떨어진 5,470원 선 지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로 반전되면서 매수 기조를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16일째 매도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그동안은 유가 상승 또 시장 분위기가 많이 리스크가 완화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조선주들이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 상황은 고평가된 상태다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실적 개선도 쉽지가 않다.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다라는 그 관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일제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는 보유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비중 축소 그리고
매도 의견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오늘의 특징주로 점검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의 움직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다소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수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0.1% 소폭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672.8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121선은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현재 나은 상황인데 그럼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오늘장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10분쯤에 고가를 형성했는데요. 677.06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내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9시 55분에는 671.33포인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올라오면서 673선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수급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5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 들어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184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현재 90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0.39% 소폭 오르고 있고요. 10만 3,6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보합권이고요. 동서는 1%대 강세입니다. 어제 가장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1%대 상승 흐름 유지하고요. CJNM이 0.95% 상승입니다. 코미팜 현재 시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곤 있지만 현재 1.27% 떨어지면서 42,1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1%대 강세고요. 바이로메드가 2.6% 하락, 로엔이 1.05% 하락, 파라다이스와 코롱생명과학은 1%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정보보안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테러 방지법에 이어서 또 사이버 테러 방지법까지 통과하겠다 하는 좀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보보안주들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한미연합 굉장히 좀 강하게 최대 규모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만큼 방위산업 느낌으로도 지금 정보산업들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파수닷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28.1% 급등 흐름 보여주면서 8,96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14%대 강세고요. 한컴싱큐어도 8.54%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니텍도 20% 넘게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22.69% 오르면서 9,280원 거래되고요. SGA가 5% 가까이 강세, 이글루 시큐리티가 3.68% 상승 4,225원에 거래됩니다. 윈스도 4%대 강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선물 사물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5% 빠진 239.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선물 시장 오늘 개인 소폭 지금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이 1,231계약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043계약 매수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